어제는 참 이례적으로 저녁에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불출석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저녁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 저희가 만나볼 얘기는 이겁니다.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골프 의혹. 바로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8월 24일 혹시 토요일 오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해 8월 24일이고요. 올해 8월 24일 이요? 국방부 장관 지명되시고 나서 이 9월 2일에 있을 인사청문회 준비하기 전 혹시 그날 일주일여 전이니까 인사청문회 준비하시고 계셨겠죠? 네. 아주 중요한 제보가 왔습니다. 8월 24일 이전 8월 22일에 부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골프장 5시에 전임 골프팀이 다 빠져나가고 난 이후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십니까? 저는 거기 간 적도 없고 그날 저는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서 그 상황은 전 알지를 못합니다. 후보자 신분에 인사청문회 준비 안 하고 대통령 내외와 골프 치셨다면 당연히 이건 낙마 사유겠죠?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니 실세 장관이니까 워낙 이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국방부 상관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아이, 그 제보만 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확인을 하셔야죠. 호준석 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8월 24일 오후 5시, 그러니까 장 의원 주장대로라면 부천 화재 참사 애도 기간에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1인과 함께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 이 의혹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8월 24일 이제 토요일 오후더라고요. 예. 근데 저렇게 제보 받았다라고 하면서 의혹 제기하면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의 동선과 이런 일정들을 다 공개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저분이 지난번 그 청담동 그 술자리 의혹 때도 제보 받았다고 하면서 누가 무슨 노래 불렀고라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아, 뭐가 진짜 있나?라고 생각했던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부터 10까지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유감 표명을 했는데 뭐에 대해서 유감 표명했느냐? 회의석상에서 녹취까지 튼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아직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제 언론사 출신인데 언론사에서 저런 식의 그 기사를 엉터리 기사를 쓴 기자가 있다면요. 저건 해직입니다. 해직.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몇 년은 기사를 못 쓰게 할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조직입니다. 근데 저분은 똑같은 패턴으로 또 몇 달 만에 또 저렇게 뭐 제보받았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만약 기자라면 잘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지금. 예. 그게 상식적인 조직이죠. 저런 식의 예. 사실이 전혀 아닌 얘기를 기사로 썼는데 또 지금 또 그런 기사를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얼마나 지금 저 황당하면은 내가 옷을 벗겠다고 저렇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런 것이 정치 불신 만드는 거고요.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국가의 그 전반적인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골프 의혹 제기했다. 간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아니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도 않고 대통령 부부와 골프 쳤다면 낙마 사유 아닌가? 아예 보신 그대로 옷 벗겠다고 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윤기찬 대변인, 김건희 여사 혹은 뭐 대통령이 골프를 즐기긴 합니까? 그래서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골프를 안 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기서 보시면 장경태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저기 간 경호처 직원 한 분의 신상이 김유경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를 어떻게 연결시키죠? 왜냐하면 예. 그 이후 그때는 이미 지명을 받은 이유거든요. 8월 12일 날 지명을 받았기 예. 때문에 그러면은 그 연결시킬 수 있는 정황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장관한테 마치 거기 있었던 것처럼 추정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예. 사실 윤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에 갔었다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 말을 주로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더욱더 문제인 것이 윤 대통령 부부가 거기 갔었다는 정력 증거라는 것을 들이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사진이라도? 예를 들면 제보가 지금 수십 건, 수천 건이 올 텐데 예. 그 제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렇게 당사자한테 공개석상에서 확인을 구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저렇게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장경태 의원은 또 뭐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또 다른 똑같은 주장을 또 했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주장을 또 하는지 이것은 실제 그 명예훼손의 의사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뭐 끝까지 당사자들한테 확인 안 했지만 사실 윤 대통령 부부는 그날 골프를 안 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건 제가 확인한 정도까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신다. 구체적인 정황적 증거 제시 없이. 그러면 그거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완벽한 거죠. 예. 만약에 장경태 의원이 뉴스타트를 보다가 윤기찬 대변인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혹은 대통령 골프 그날 안 쳤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골프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보면 또 어떤 증거를 내밀지도 한번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국방부 장관 직을 걸겠다는 게 김 장관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근거를 갖고 장경태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의혹 제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 의원은 과거에도 여당의 되치기를 당했던 의혹 제기가 제법 있었습니다. 의원님 하나씩 정리하시죠. 전에 저 청담 그거 가지고 최고위에 트셨잖아요. 그거 제가 사과하실 생각 질문드리고 없어요? 있습니다. 네. 아니 하나씩 매번 그때도 저보고 동선 까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같은 입장이세요? 하나씩 정리는 하셔야 되지 사실을 않겠어요?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니까요. 의원이 먼저 나오셨으니까 전에 저한테 사과한다고 좀 말씀하셨죠. 들으세요. 네. 예. 항상 사람 말을 그렇게 안 들으세요? 아닙니다. 의원님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고 가자는 윤석열 것이죠.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루 대변인 지난번이 아니라고 해서 이번도 아니라는 뭐 보장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 또한 또 장경태 의원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정부 질문에서 한 것 아니냐라는 여당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좀 일단은 좀 그 달게 그런 비판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처음에 한두 번 거짓말을 하다가 진짜로 세 번째, 네 번째에 진짜로 그 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어주더라라는 게 이제 양치기 소년의 이 교훈인데 이번이 사실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죠.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과거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사실관계와 좀 거리가 좀 상당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면 아마 앞에 있었던 것들하고는 좀 다른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장경태 의원이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한 거 이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김용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께서 골프를 했느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경호처 1인이라는 사람이 김용현 장관이냐 하는 것인데 일단 두 번째 거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김용현 장관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 본인이 직을 걸겠다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치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휴일인데 대통령 내외께서 골프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일단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정상적으로 낮에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으면 어제 저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릴 뻔했어요. 왜냐하면 장경태 의원도 분명히 준비하고 나왔을 테니까. 심야에 이례적으로 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이른바 대통령 부부의 골프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에서는 일단 던지고 보는 거냐 아니면 말고냐 면책특권 적용한 거다. 가짜 뉴스 공장장이 돼서는 안 된다. 여당에서는 장경태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 영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경태 의원은요. 우길기 형태의 일본 해상자위 함대기를 놓고도 김용현 장관과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초청하게 되면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우길기 개항하고 들어옵니까? 우길기가 아니라 자위함대기를 달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함대기 즉 우길기를 승인하실 겁니까 그럼? 우리가 승인한 게 아니고 아니, 김대중 우리나라 대통령도 승인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승인하신 겁니다. 이게 오는 건데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승인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단순히 입항을 허락한 것과
정식으로 초청한 것과는 다릅니다. 장관, 네. 장관, 네. 단순 입항을 허락한 것과 버젓이 전범기를 달고 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을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까? 단순 입항도 허용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왜 그건 허용합니까? 단순 입항은 우리 의원회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이중적인 잣대입니까? 그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됩니까? 해상자위대기도 구분 못하는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 국방부 장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에 거는 자위함대기고 밑에 거는 우길기라고 맞췄지 않습니까? 두 사람 공방 안에 또 살짝 막간을 한 퀴즈도 있고요. 윤기찬 대변인, 이 얘기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자위대가 들어왔었잖아요. 사실은 그런 이제 초청을 했는지 아니면 사실은 그냥 들어온 걸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저는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국민들이 저도 저걸 몰랐거든요. 저 우길기하고 자위대함 그 함에 붙이는 그 깃발하고 구별을 못했는데 저걸 오히려 왜 저렇게 인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장경태 의원은. 또 하나는 장경태 의원의 저런 행태는 옛날 김남국 의원의 이모 씨와 이모의 구별 못하는 그 질의 내용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해 못하고 본인들도 그냥 묻지 마시고 공격형으로 하고 있는데 저런 공격 내용도 좋은데 문제는 일본과 관련된 저런 부분 본인들의 어떤 친일 공세를 위해서 국익을 내팽개치는 저런 식의 내용의 그 공격은 지양해야 된다. 저 부분은 장경태 의원이 일단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저 본인이 구별 못해놓고 국방장관 보고 구별 못한다고 다그친 부분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이 본질이 뭐냐면 장경태 의원이 네. 뭐 정부가 현 정부 혹은 집권 여당이 너무 친일 아니냐, 네. 친일 공세를 하면서 최근에 몇몇 야당 의원들이 이거 한일 군사동맹까지 하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퀴즈 같은 얘기도 있고요. 이것도 그냥 쉽게 말하면 공세를 위한 공세 아니냐는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뭐 장경태 의원이 뭐 퀴즈라면 퀴즈를 낸 건데요. 사실 김용환 국방장관이 뭐 우길기와 자위함대기에 대한 퀴즈를 맞췄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결국 형 정권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행하고 있는 뭐 그 일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친일 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와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일본의 선의만을 바라고 너무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로 굴종적인 자세로 외교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특히나 뭐 아시다시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는 주장을 관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관련해서도 야당에서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 발언에 분노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지금까지 일본에 보여준 어떤 기조라든지 그리고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대통령의 어떤 언어로도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에 대해서 뭔가 경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경축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던 반면에 일본은 그날도 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을 헌납했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과 대비를 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현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 과연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굴종적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 우려를 장경태 의원이 오늘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만 하나 더 예. 보태면 지금 장경태 의원의 그 질문 그 맥락에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유사시에 혹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 꾸준히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정부가 누누이 밝혀왔고요. 예. 두 번째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유엔사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한반도에 진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걸 명백히 몇 번이고 정부 등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지금 정부가 하는 말을 아예 듣지 않고 그냥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말만 국민을 선동하는 것뿐이 안 된다.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총리의 이름이 한덕수가 아니라 강덕수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불러일으킨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총리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요.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능멸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 500개 천만에요. 중에 들으세요. 천만에요. 3개 중에 독도란 단어가 천만에요. 없습니다. 천만에요. 총리 대통령의 발언 중에 국정브리핑 가보십시오. 공식 발언 573건 중에서 독도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독도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 적 우리 있습니까? 땅이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 없잖아요. 지금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주요 장면으로 쭉 편집하다 보니까 거의 대정부 질문 어제 주인공은 장경태 의원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호준석 대변인. 뭐 개인적으로도 한덕수 총리 좀 아실 것도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저 내용도 내용이지만 평소에 성정상 언성을 그렇게 잘 높이지 않는 걸로도 잘 알려지는 게 바로 한 총리인데 어제는 저 특히 친일 혹은 그 장경태 의원의 독도 얘기에는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요. 좀 차분한 사람이거든요. 예. 언성을 잘 높이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근데 이 토론할 때 요새는 이제 언성을 저도 모르게 높이는 경우가 이제 생겨요. 왜 그럴까? 너무 비상식적인 그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공격을 막 일방적으로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한덕수 총리가 갑자기 무슨 일신의 영달을 바라고 저러겠습니까? 너무 이제 그 사실이 아닌 얘기를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를 가지고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저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예컨대 대정부 질문 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도광산 등재할 때 총리가 반대 한마디만 했으면 등재하지 않았을 텐데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라고 물은 야당 의원도 있더라고요. 아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그게 표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표결로 가면은 일본이 유네스코에 기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요구한 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절충하고 타협해서 우리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면서 찬성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 금방 1분만 확인해도 될 일들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를 죽어가던 뉴라이트를 살려줬다. 뉴라이트 살려준 건 민주당입니다. 뉴라이트 계속 지금 그 살려주고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에요. 예. 그런 사실관계 그 왜곡하고 저러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저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고요. 자꾸 친일 하는데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허용을 했고 예. 일본 천황폐하라고 호칭을 했고 또 일본의 대중문화 다 수입을 개방을 했고 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럼 매국노고 독도 팔아먹은 겁니까? 용일해야 되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전술적인 판단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갑자기 이상입니다라고 방문해 주셨어요. 열변을 토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A4 용지까지 들 정도로 발끈했고 장경태 의원의 말에 맞받아쳤는데 앞서 장 의원이 제기했던 여러 의혹 말고도요. 특히 계엄령 얘기, 최근 한 보름 가까이 야당이 제기했던 의혹이죠. 한동훈 대표는 국정이 장난이냐라고 할 정도로 여당의 반박이 거셌는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계엄령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계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계엄이라는 것은 이게 논쟁을 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매우 부적절한 정치 선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차가 야당의 주장이 망상이라고요? 바랍니다. 망상이라고요? 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망상이라고요 지금? 차관님. 그건 고도의 정치적 선동입니다. 어제 저녁 심야에 열렸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빈자리가 텅텅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여러 고성과 공방이 오고 갔고요. 근데 이제 어제 저 장면은 저 정도로 가름하기로 하더라도요. 윤기찬 대변인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계엄령 대비해서 법을 만들겠다. 뭐냐면 개정하겠다.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에도 48시간 내 구속영장 불가하다. 본회의 공고되면 석방해야 된다.
이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지금 그 계엄에 대한 여론 자체가 미적지근한데 제가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입법까지 법령 개정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현재 현행범인을 체포하게 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치든지 아니면 석방해야 되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치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본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석방 결의를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현행범을 체포해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판사 심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판사들이 만약에 이 구속을 하려면 국회에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어떤 게 달라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민주당의 정책위 위해서 그걸 준비한다고 하는데 글쎄 어떤 실익이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국민한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자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칩니다. 치면은 영장 실질 심사가 잡힐 거잖아요. 그럼 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 전에 뭔가 이전의 절차처럼 정부를 통해서 국회 이 석방 체포 동의가 와요. 그럼 거기서 석방 동의, 체포 동의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본회의가 공고돼서 석방을 시킬 수 있는 절차를 취할 수 있는 시기가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고 글쎄요, 이거를 지금 논의를 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논란을 부추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입법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 그럼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계엄이 구체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논리적 비약 공격을 할 목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법률가지만 글쎄요, 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부분은 그 정도 해석이 최근에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도 뭐 본인 유튜브에 이른바 뭐 계엄 다시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럼 외계인이 침공할 대비해서 법도 만들지라고 계엄령을 폄하했는데 글쎄요, 뭐 이 부분이 진짜 맞다면 괴담과 혹은 뭐 아니면 말고 망상을 대비한 법 아닌지가 지금 여당의 비판이거든요. 그런 비판을 하실 거면 지금 현재 있는 계엄법은 왜 있습니까? 어쨌든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하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계엄법 아닙니까? 그 계엄법에 지금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이라면 체포될 수 있고 그 체포되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이 계엄이 취소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이런 개정안을 준비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계엄이 정말 불가능하고 아무 일도 없을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계엄법도 사실상 그럼 사문화된 법이면 이 법 없앨 겁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런 법들은 만에 하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둘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또 여야가 합해서 만들 수 있는데 무조건 여당이 이번 이 개정안을 통해 만드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반대한다. 좀 전에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도 그런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반대하거나 또는 여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통과를 시켰을 때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많은 또 국민들은 뭔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거 아니야? 만에 하나를 너무 만에 준비하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100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준비해 두자라고 하는 것이 이 계엄법의 취지라면 그 취지를 맞춰서 준비하자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근데 제가 이게 왜 우려스럽냐면 실제 이제 저 법안을 내신 분들은 회기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체포구금에 대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밑바탕 지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국회를 더 보호할 이유가 뭐가 있죠?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망상, 뭐 괴담 뭐 이런 적도 얘기하는데